예,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이고요. 오늘 포스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의대별 스펙과 면접, 연세대 의치학 계열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낯이 익으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낯이 서실 수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예,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한 10여 년째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랑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설명회는 이제 매월 1주차에 좀 의대별로 주요 의대들의 스펙과 면접, 특히 좀 면접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고정 패턴입니다. 요 앞에 큰 주제는 고정이고, 일단 오늘은 일단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라 그래서 이제 전체 활동 우수 전형으로는 누가 가는가에 대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교과는 이제 내신으로 가는 거고, 정시와 정시로 가는 뭔가 좀 뚜렷한데, 이제 기본 전형, 가장 합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루 누가 가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거하고 좀 결합을 시켜서 서울대보다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면접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생을 좀 있는데 수시와 정시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 고3들은 정시용도 빼고는 끝났으니까 일단 수시 내년 예비 고3이 되겠죠. 예비 고3들 입장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3, 좀 고1, 2, 좀 약간 중장기랑 이제 단기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선 2024는 아직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아직은 확정은 내년 3월에 되겠지만 현재 이제 2학년들 대상 실시대 입시를 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연세대학교가 실제로 밝힌 내용이고요. 작년 영상에서. 살펴보시면 일단 큰 틀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보는 게 의치학이기 때문에 의치학에 해당되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좀 변화가 있죠. 그죠?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 간에 이제 중복점을 불가하고 국제형까지 쓰게 한다. 근데 사실 이제 요거는 어차피 국제형을 뽑질 않기 때문에 의치학은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게 이제 거의 10여 년 만에 제일 큰 변화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올해 생기부를 내년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1학년 말, 2학년 말에 어떻게 쓸지가 더 비중이 올라갔다. 그다음에 추천형에서 이제 내신 비율이 좀 더 올라간다. 이게 일단 변화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대상 대수를 확대한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워낙 취업도 많이 돌지만 또 최저를 의외로 못 맞추다 보니까 수시에서 취업을 더 못 돌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린다는 거는 어떻게든 수시에서 더 뽑겠다라는 의지로 보셔야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의치학이랑 관련된다기보다는 다른 거가 이제 보통 펑크가 나니까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만들체나 디스플레이 이쪽이 공대 쪽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가 올라가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의치학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의지학 계열에서 내년 입시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크게 하나, 둘, 세 가지, 두 가지 정도 일단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로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추천 전형을 준비한 입장에서는 내신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간다. 그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들이 이제 앞에 표에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따로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역시 요 계약학과들 이런 것도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의치학 계열과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형에 따라서 푸는 거죠.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자꾸 전형들을 이제 헷갈리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자 추천형이라는 건 이제 교과 전형이죠.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유일무이한 순수 정말 정량적인 지표로 뽑는 교과 전형입니다. 고대만 해도 20% 섞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순수 교과 전형이고요. 물론 Z점수라는 변수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학생부 종합적 활동 우수형, 이게 이제 가장 스테레오 타입의 학종이죠. 그 다음에 논술로도 이제 일부 뽑는 의대는 안 뽑습니다. 물론 정원이 약간 배정이 되어 있고요. 특기자 쪽이나 이쪽 실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정시죠. 그래서 이 세 개로 일단 뽑는다.
정시 모집도 역시 선발은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 위주 전형이죠. 그리고 뭐 서울대나 이제 고대가 내신을 조금씩 학생 물론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예, 연대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23년 거였는데 버전과 여전히 이제 내년에도 이제 전형 중복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국제영어고만 중복이 되니까 이대랑 상관없고요. 의치학 계열이랑은. 그다음에 이제 추가 합격자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요소죠. 그러니까 지금 23년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요 추합이 많이 도는 편이고요. 근데 뭐 사실은 의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는 안 돌죠. 그죠? 연대 의대 의치학 계열에서는. 그래서 이것보다는 추합이 적게 돈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지표는 이제 매년 좀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네, 그건 이제 뭐 매년 또 올해 아마 12월 말쯤에 또 추합 결과가 뜰 거예요. 그거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정원입니다. 정원으로 일단 나와 있는 도시고 이제 올해와 내년께 나와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께 나와 있어서 보면 뭐 크게 증감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크게 증감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전체 숫자가 나와 있는 거고요. 요 표가 좀 이제 서로 구분해서 요쪽이 이제 수시에서 보는 숫자고 그렇죠. 수시에서 보는 숫자 보시면 요 대동소이합니다. 큰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된다. 뭐 간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인문자연 구분하지 않고 뽑는 이제 그런 걸로 바뀌기는 하는데 뭐 그건 일단 오늘은 의치학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제외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10명, 5명 뽑는 게 10명, 5명 뽑는 게 논술 전형으로 뽑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먼저 추천형부터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요거는 일단 23년도 안에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23년 2월 졸업 예정이죠. 기본적으로 재학생만 일단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연대는 고대는 아닙니다. 고대는 졸업생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수 과목수가 나와 있는데 뭐 요게 해당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 거의 1.00, 1.01대에서 왔다 갔다 하죠. 물론 Z점수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제 Z점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학교의 어떤 표준 편차를 좀 반영을 해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는 Z점수 하게 되면 좀 내려가고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서는 어려운 학교에서 지점이 올라가죠. 이제 그런 경향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학교마다 환산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환산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환산을 해주시긴 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40%에서 30% 준다. 근데 워낙 여기는 조밀하게 학생들이 다 내신들이 뭐 저는 의치학 계열 뭐 치대 쪽에선 제가 그래도 1.2대를 가끔 보긴 봤는데 의학학 계열에서는 거의 1.1대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1.1 이내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의대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뭐 공대라든가 아니면 문과에서 상경 계열이나 정예 정도도 사실상 면접으로 갈리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문제 이따 주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해서 여기 뭐 국영수, 사, 과로 되어 있고 반영과 보조 A, B로만 알아서 들어간다. 그리고 뭐 석차 등급 있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시는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워낙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등급까지는 5점이 감점되는데 이것도 큰데요. 3등급이 되면 87.5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일단 3등급이 있는 학생은 일단 지원이 좀 어렵다. 하나라도 있으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종합이랑 다시 나중에 한번 비교를 드릴 텐데 뭐 이렇게 주요 과목만 있으니까 자꾸 무슨 과목 들어가요 빠져요 따지시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교과 전형의 반영 방법에 대한 것이고 활동 우수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을 정성적으로 반영한다고 보셔야겠죠. 그다음에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이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있죠. 10월 15일에 봤죠. 올해 같은 경우 그 계획이 무슨 얘기냐? 네 이제 수시 납치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수능을 이제 아주 잘 보는 친구들은 납치될 가능성이 있는 전형인데요. 뭐 사실은 많지는 않겠죠. 추천형이 아무래도 뭐 대체로 수능을 잘 보는 지역의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뭐 저희 교육특구의 학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 그보다 약간 주변부 친구들이 많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납치 걱정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넘어가서 활동후 수영 같은 경우는 수능 후에 면접이 있죠. 그래서 뭐 연대대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제 뭐 수능을 정말 잘 보는 친구들은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안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아주 간혹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의치학 중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형별로 몇 번까지 쓸 수 있나? 그래서 뭐 논술도 쓸 수 있고 학생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는 있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형은 일단 재학생. 이게 이제 각 대학별로 다릅니다. 연대는 재학생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고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중복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화로로 넘어오게 되면 우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벌써 3년째인데요. 정원이 2021학년도보다 거의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3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쓰시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단원의 소제목이 연속성과 변화인 이유도 그래요. 그래서 3년 전에 비해서는 변화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3년 전 선배의 결과는 참고할 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2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 22, 23학년도 선배들의 결과는 네, 참고하실 만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2.5배수 연대 3배수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건 이제 23년 기준이니까. 그리고 이 활동우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네, 재심은 면접 평가가 40% 반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별로 최저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1등급 2개 이상 뭐 이렇게 계열 나와 있고요. 사실 활동수 전형은 그렇게 최저가 유의미하지는 않은데요. 뭐 위치학 계열은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서 제가 활동 우수 위치학을 썼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어떻게 됐다는 것 케이스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요거 이제 말씀드렸고 하나 더 들어갔네요. 중복이고요. 그다음에 기회균형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거의 같습니다. 학종에 따라서 학종의 그런 절차에 따라 선발을 하고요. 면접 역시도 재시문 기반 면접이 실시되는데 기회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균형 1, 2에 조금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수능 전에 있는 기회균형 면접은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는 느낌을 주고요. 그 수능 후에 치러지는 활동 우수랑 같이 보는 면접은 같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난이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논술입니다. 논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치의랑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일부 10명, 5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열 논술에 해당되는 논술을 볼 거고요. 150분 동안의 수학과 과학 문제를 풀게 됩니다. 문제는 뒤에서 한번 잠깐 네,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서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이제 응시 과목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수학은 공통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화학과 생명 쪽을 택해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의회랑 약학과만 있죠. 의예과는 없습니다. 정시가 이제 있고요. 정시에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정시가 이제 수능 점수 어차피 배치표대로 가는 거죠. 이제 한창 아마 곧 나오죠. 수능 점수 나오면 이제 이거 가지고 한창 아마 이제 한참 이제 조금 배치나 지원에 대해서 얘기들이 이제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이게 같은 서울대랑 같은 군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대 이제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이제 조금 연대 쪽으로 내려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시나 이제 여기에 비해서 컷은 좀 생각보다 올라가는 편, 그리고 별로 안 빠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시 전형 요소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봅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는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의예과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뭐 치의학이나 약학 같은 경우는 1번의 방법을 따라가는데 2번에 나와 있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제시문 기반 면접이 인적성 면접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수능 1단계로 이렇게 910점 정도가 들어가고 2단계 면접 평가가 100점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로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면접의 비중이 있는 편입니다. 네, 1단계 정시 반영 비율 나와 있고요. 이제 보시면 의예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네, 배점이 확실히 수학 기본적인 배점은 이제 자연계열을 좀 따라가긴 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 수능만 갖고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전형을 좀 살펴봤고요. 뭐 이거는 사실 제가 꼭 말씀을 여기 드리지 않더라도 뭐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의 입학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혹시 뭐 또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채팅창에 주시고요. 지금 늦게 오신 분들 네, 일단 뭐 혹시 뭐 앞부분 혹시 놓치신 게 있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때그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풀 패턴을 좀 보죠. 그래서 이거 좀 넘어가고요. 자, 의예과라고 나와 있고, 아마 보셨던 전반적인 학생들의 그 어떤 특징들, 자, 요거 제가 오늘 처음이신 분들이 있을지 보시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요거 내신입니다. 종합 내신. 네, 정과목에 단위수 곱한 그 내신으로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지원한 학과들, 대학과 학과들이 나와 있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나누는 방법, 뭐 여기 보통 관련 교과를 먼저 잡는데 사실은 뭐 이쪽 학생들은 관련 교과를 내시는 본인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뭐 거의 다 1이죠. 1이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련 활동들 뭐 했나 특히 이제 많이 보는 거 R&E 저희 이제 보통 발표 보고서 형태로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독서들을 뭐를 했나 그 정도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잠깐 보시는 동안 제가 네, 기다렸다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보통 말씀하시는 게 뭐 그런 얘기들 들으실 겁니다. 서울대는 전공적합성을 많이 보는데 연대는 전공적합성을 안 보는 것 같아. 아니 뭐 덜 보는 것 같아. 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 거기다 말씀을 서울대는 전형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이 친구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 친구 같은 게 붙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 의대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직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반 전형이면 이 정도 가지고 붙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직윤이기 때문에 이 정도 활동 갖고 붙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 선에 들어와 있으니까 붙었겠죠. 그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추는데 성공했을 것이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갖고도 서울대 붙네 연대 붙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즉 요건 서울대 같은 경우 직윤이니까 붙었고 일반 전형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는 네, 연대 같은 경우 안 됐잖아요. 연대는 그럼 왜 안 됐을까? 네,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의예과나 의학 계열, 보통 이제 의학 계열 보통 이제 어떤 과목들을 흔히 말씀하시는 얘기가 이제 뭐 생투, 화투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치의의 쪽도 생각하는 친구들은 네, 예를 들면 뭐 물투라든가 아니면 물리 쪽 활동들을 좀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쪽에 아무래도 약간은 좀 메카닉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 친구는 물론 이제 이게 그에 풀에 따라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냥 일단 주어진 것만 갖고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는 요소. 그래서 뭐 연대라고 해서 비교과 이제 그런 활동적인 면을 덜 보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약대로 왔습니다. 역시 잠깐 좀 보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뭐 저희가 일단 연대만 놓고 보게 되면 왼쪽 친구는 안 됐고요. 그죠? 네, 안 됐고 오른쪽 친구는 좀 된 거로 나오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렇게만 놓고 보시면 또 뭐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야, 역시 뭐 그러면 내신이 제일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왼쪽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서울대 직윤이잖아요. 일반 전형이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꼭 의학 계열만이 아니라 일반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화학 실험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실험을 해도 같은 실험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의 방식은 정말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하는 학생들의 그런 생활 기록부를 보면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하긴 했지만 확실히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었고요. 그냥 아스피린 합성 실험 했네 정도였고요. 이 오른쪽 친구는 예를 들어 생기부 같은 걸 보면은 실험 이제 하나를 해도 훨씬 좀 뭐랄까 이제 학생들 표현을 빌려오면 레벨 차이가 있는 그런 실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순한 어떤 내신만의 비교가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오른쪽 친구는 일반 전형으로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이제 결국 뭐 1.1, 1.2대, 뭐 1.3대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 내신 때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쳤을 때, 이방을 들어온다고 쳤을 때 거기서도 이제 어떤 결국 생활기록부에서의 이제 기록 내용들 이제 실험 같은 거는 실험 동아리에서 하거나 과학 시간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실시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사이에서 결국 편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치유이고요. 한번 보시죠 또. 네, 여기서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른쪽 친구인데요. 오른쪽 친구는 이제 저는 오히려 연대도 차라리 치의로 썼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제가 면접 때 만난 친구이기 때문에 원서 작성 때는 관여를 하지 않아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본인이 생기부 자체가 치의 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뭐 이제 딴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서울대는 뭐 조금 그대로 써도 연대는 좀 높여 써봐야지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약간 순간의 욕심이 좀 결과가 안 좋은 걸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서울대 친 당연히 써볼 만도 했겠지만 본인이 준비를 했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 이제 컨설턴트나 아니 부모님들 헷갈리게 하는 유형이죠. 이제 아까 치위에 뭐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하더니 얘는 붙었잖아요. 특별히 치위에 볼 만한 요소가 없는데. 자, 그럼 이거는 왜 일어났느냐?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제가 3분의 1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뭐, 이제 사실 이쪽 레벨까지 와서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3분의 1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정량적인 요건도 되고, 뭐 크게 보면 내신이겠죠. 그 다음에 정성적인 지표도 다 갖추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정보적합성 큰 의미에서, 예전에. 그 둘 다 갖추고 있는 애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있고요. 이제 지원자들 중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중간 3분의 1은 뭔가 둘 중에 하나 좀 부족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더 내려가면은 뭔가 둘 다 이제 뭔가 전반적으로는 우수한데 뭐가 하나 빠지는 애들. 이제 얘는 사실은 그 전반적인 우수성으로 붙는 애들이죠. 이제 마지막에 뭐 이제 10명이라고 치면 한 9번째, 10번째로 붙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뭔가 우리 거에 맞춰서 열심히 뭐 치의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어.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우수해 보이진 않아라는 아이가 있고 얘는 여기로 맞춰오진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우수한 아이야. 그러면 얘를 뭐 7, 8등보다 우선해서 뽑을 수는 없지만 9등, 10등보다 우선해서 뽑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얘는 그래서 뭐예요? 추합이잖아요. 흔치 않은 추합.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보시고 학교 선배들 중에 이런 경우 있으면 이제 특히 이제 1학년들이 잘 모르고 오해들을 하죠. 아니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는 10명 중에 8자리가 아니라 한두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수하다는 것이 정말 아니 이제 친구가 다른 과 쪽으로 갔으면 뭐 예를 들어 생물과뭐 생명이나 생명공학 갔으면 완전 뭐 1, 2등을 들어가는 지금 레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일반화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면접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연대 같은 경우에 면접이 이렇게 올해 기준입니다. 내년도 좀 바뀔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설치가 됐는데 어쨌든 추천형 면접 보고요. 자, 좀 표시할게요. 추천형도 면접이 면접은 다 있는데 활동 우선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순시죠. 예, 이렇게 돼서 두 개가 아마 기획균형도 이제 선발한 면접이 있죠. 근데 이거는 특별히 의예과 면접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수시에서 의예과 면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계열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계열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생겼느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3년 문제는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22년 문제를 가지고 왔고 이런 식으로 오전, 오후만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대를 지원한 학생이든 아니면 뭐 자연대를 지원한 학생이든 뭐 의대든 약대든 치대든 오전에 면접은 다 이 문제를 푸는 거고요. 오후 면접은 다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뭐라면 추천형 전형이 교과 전형 썼으면. 그래서 이제 지시문들을 보시면 지시문 4개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물화생지 4개 분야에서 좀 섞여서 기본적으로 문제 지시문에 나와 있고 요걸 가지고 뭐 이유들을 설명하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랑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고대 학업수랑 느낌이 많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과학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추천형 문제고요. 추천형 상대 좀 지시문이 짧은 느낌이 있고요. 활동호 수형은 지시문의 길이 조금 늘어나죠. 근데 뭐 사실 표시 길이가 있어 그렇지 뭐 아주 많이 뭐 문제가 지시문이 길이가 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시문 5개가 나왔고 오전에는 오후엔 또 5개. 약간의 뭐 느낌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네 전반적인 느낌은 비슷하고 풀어보면 이제 스타일은 비슷한데 이제 그 여기 체감 난이도는 하루가 좀 더 높게 느껴지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추천 전형은 일반고 친구들이 많고 이 친구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인터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뭐 특목고나 자사고 친구들이 많이 오는 활동 우수에서는 그 변별력을 좀 높이려는 경향이 발견됩니다. 수시는 다 자연계열과 일반적 같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의치학 계열 면접관이 형성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따로 뭐 이 면접만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빨라요. 그러니까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에서 소화가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빠르면 이제 2학년 말부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보통은 빠르면 3학년 여름방학,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하고요. 보통은 이제 그 원서 접수하고 추석 때쯤들 많이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시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정시는 면접이 몇 개 없었잖아요. 그죠? 그 국제 UIC하고 이해과 정도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자연과학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과학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요 문제들을 주고 기본적으로 이제 풀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 면접 면접에 2번 보는 거죠. 이 문제 한 번, 파트 2 면접까지. 근데 파트 2는 상대적으로 약간 자연계 문제가 느낌 보시면 아까 약간 추천형 문제랑 비슷하죠. 제시문도 4개고 과학적 지식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들어오는데 파트 1은 이제 이게 의료 문화라 그래서 조금 저희 분야에서 나와 있는 문제들로 그래서 이제 자연계열 무슨 자연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보통 약간 당황들을 하는데 이제 워낙 뭐 정시로 연대의를 쓸 정도면 기본적으로 우선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길면 일주일, 적으면 한 3, 4일 정도 준비하고 가서 뭐 면접 때문에 불합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원서 접수 후에는 준비가 필요한 면접입니다. 특히 이 파트 1 면접은. 파트 2는 자연과학이라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요. 파트 1은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보통 이제 MMI라고 불리죠. 저희가 의대에서 보는 이제 그런 멀티 미니 인터뷰라고 되어 있는 거. 뭐 그래서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4번, 5번까지 보잖아요. 10분씩 잘라가지고. 근데 이제 서울대 저 연세대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비의학 약간 시츄에이셔널 면접 같은 느낌을 주긴 하는데 비의료적인 상황을 가지고 풀어가는 면접 유형으로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상 말씀드린 결국에는 요 6단계로는 보는 것이다. MMI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6단계로 나눠 있긴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자기 자신의 이 손익을 따지는 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의 도덕성.
두 번째가 일단 뭐 본인의 어떤 주변, 본인 소속 공동체나 실정법적인 걸 따지는 게 중간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에서는 보다 보편적인 윤리, 예, 그래서 뭐 도덕, 규범, 뭐 그런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시민의식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에서 때로는 실정법이나 본인의 그런 손해를 약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윤리성 문제. 3단계 윤리성이 있는데 항상 거기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얼마나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추구할 수 있느냐 요걸 일단 큰 염두에 두고 푸시면 아마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는데요.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인문사 해결 면접을 거의 6, 7년 지도를 하다가 이제 MMI 쪽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꾸 이쪽 3, 4단계 쪽에 머물더라고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이제 아까 5, 6단계 쪽으로 이제 조금 확장적, 약간 그런 발전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면접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고3과 예비고2 얘기로 좀 넘어가죠. 잠깐 보실 동안 보실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이 자료는 제가 지난달 경희대 때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5개 대학, 경희대 연세대 같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왔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의대 쪽에도 어차피 적용이 되죠. 그래서 앞서 나왔던 그 스펙과 면접에도 몇 가지 현상이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요. 원래는 이게 4개였습니다. 뒤에 이제 연대 PPT 보시면 아직 4개로 되는 거 이제 나오긴 할 텐데, 이 그림이 뭐냐면, 네, 요거죠. 이게 심지어 올해 연대 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작년, 올해 1월에 새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게. 그래서 이제 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기회, 발전 가능성 이렇게 돼 있던 게 지금 보시는 요 표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3개로 바뀌었고요. 일단 학업 역량 들어가 있고요. 근데 학업 역량은 일단 학업 성취도 이게 내신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신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학업 태도라는 건 이제 어떤 특정 과목을 공격적으로 선택을 하느냐, 적극적으로. 뭐 인원 적다고 피하거나 그러지 않느냐, 나한테 필요하다면 그런 거 보는 거고, 탐구력에서 나와 있죠. 직접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노력. 이게 이제 발표 보고서입니다. 제가 아까 RN이라고 보여드렸던 거 그런 거고요. 다음에 진로 역량. 그래서 진로와 전공, 계열에 관한 탐색이라고 돼 있어서 자꾸 전공 적합성 아니고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시는데 전공 적합성이 계열 적합성의 하위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즉 전공 적합성을 갖추면 당연히 계열 적합성을 갖춰지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 같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변경.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 중요하겠지만 보통 이제 뭐 이쪽 관련 생명투 해야 된다, 뭐 화학투 해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인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대부분의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범생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학교에서 일진이면서 전교 1등하고 이런 경우는 현실에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갖춰져 있는 것이라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의치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봉사 시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100시간 이상씩 뭔가 꼭 의료봉사는 아니어도 봉사 시간들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챙겨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학업 역량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업 성취도, 태도 학업 의지, 탐구력 이게 표현만 좀 바뀌었는데, 이제 뭐 그렇게 설명을 해요. 활동 자체가 아니라 역량을 보는 것이다. 근데 뭐 사실은 이게 기록사 서류상으로 뚜렷이 구분되기 힘들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서류 면접을 하는 학교들은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죠. 학생들의 시그니처 그런 발표나 보고서에 대해서. 진로 역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공이 계열로 좀 넓어진 과목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좀 뭐 애매하다고 되게 노력들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계속 강조를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특정 그 관련 과목 내신만 보고 다른 걸 안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내신을 보는데 그렇잖아요. 전체 내신 보잖아요. 여기 앞에서. 근데 관련 과목을 한 번 더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전공으로 좁히다 보니까 자꾸 대학에 있는 걸 끌어다니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어쨌든 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의학 계열에서 뭐 구체적으로 그 무슨 그 커리큘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정신과 의사를 하고 싶다면 거기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범위가 넓혀진 거죠. 자, 다음 공동시 역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있던 2개가 합쳐졌고요. 합쳐졌고요.
이거는 그냥 되게 좀 추상적인 용어인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봉사 시간을 의치학기 할 친구들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경쟁자들이 워낙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리더십의 면에서는 이게 이제 그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굳이 뭐 학생의 뭐 부회장, 뭐 동아리 차장 이런 거 안 해도 뭔가 다른 걸로 좀 서술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럼 이제 차라리 좀 의논을 해서 뭔가 자율활동 쪽이 좀 차별화시키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행특 있죠? 마지막에 10번 항목에 적히는 거 그거를 좀 어쨌든 성실하게 적든지 그래야 할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확실히. 그건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쪽에 아까 뭐 내신 때를 지금 뭐 예비 고3인데 내신을 어디까지 맞춰야 되냐? 뭐 내신이 뭐 다다익선이긴 하죠. 다다익선이긴 한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단 분포가 나오고 있고요. 자연평균교과 그래서 뭐 보시면 뭐 추천이야 내신으로만 가는 거니까 뭐 1.71까지 간 거죠.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 그리고 활동 수영은 하루는 뭐 2.94까지 갔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고교 유형별로 다르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A그룹, B그룹, C그룹, E그룹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A그룹 학교들 뭐 쉽게 말해서 전사고급들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일반고가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의치학은 다르죠. 의치학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09에 0.11이 분포니까 이게 얼마예요? 1.2잖아요. 사실상. 네. 결국 이제 1.2 안에 들어와야 어쨌든 추천형으로 간다. 교과형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하루로 들어왔을 때에도 1.47에 50이니까 거의 1등급대가 가는 거죠. 뭐 2점대가 일부 있긴 있겠으나 그래서 그런 분포도 좀 확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왜 이거 오히려 서울대보다 내신 더 타이트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활동 우수형조차도 서울대 일반 전형보다 내신이 타이트해집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사실은 이거죠. 잠시만요. 이거죠. 이제 각 학종에서 평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것들을 뭔가 뭔가 골고루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뭐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하는 이쪽 학업 쪽에서 실의 비율을 가지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명시적인 비율을 잘 안 밝혀요. 특히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 밝히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정성적으로 고려한다고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쪽 비중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신 컷이 타이트한 느낌,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그런 게 일단 있고 이제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의치학 계열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요 부분이고요. 종합 내신 쪽.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관련 교과, 저는 전공 교과라는 표현을 쓴 이런 활동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학술 역량 부분, 관련 활동 부분, 요것이 이제 보통 정성적으로 평가되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이제 기타 항목에서 뭐 서울대가 이제 명시적으로 독서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는 연대나 고대도 마찬가지로 독서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생활 기록을 쓸 수 있는 요소들이 점점 축소가 됐고 이제 올해 이제 그 예비 고3들도 첫 해죠. 그래서 본인이 뭔가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독서만은 이제 본인이 설계를 해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독서 목록, 독서 활동 그 입시에 안 들어가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그 생기부에 있는 7번 저자와 제목만 쓰던 그 항목은 사라졌죠. 그 항목은 입시 미반영이 맞는데 책을 읽고 한 활동들이 뭐 창체 쪽 자동공진에 들어가거나 세특에 들어가는 거는 네, 여전히 유효하죠. 유효하고 오히려 더 중요해졌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도서 목록 빠지는 거 가지고 독서 활동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 네, 이건 정말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없어 못해도 독서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꾸 여기 약대를 성도 약대라고 무시하시는 경향들이 뭐 있고 정말적으로 그렇지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 계속 드려왔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교과 반영 방법 말씀드렸고요. 평가 항목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네 가지 항목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가지 항목으로 축소가 됐다. 그러니까 축소라기보다는 통폐합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학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과목 봅니다라고.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 그다음 추천형은 정량적으로 본다라고. 그러니까 자꾸 뭐 여기 정량을 보는데 뭐 사실은 뭐 다른 거 뭘 봅니다. 그런 분들께 꼭 제가 확인해 달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소스가 어디고 누구한테 들으신 건지 그걸 밝힐 수 없다면 가짜 뉴스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뭐 정성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네, 고등학교별로 차별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재단 기성 맞습니다. 올해 거부터 뺐는데 생기부 블라인드 고등학교 어떻게 하나요? 네, 이미 그건 뭐 저 설명드릴 필요 없죠. 사실상 알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같은 학교끼리 모아보는 기능도 아직도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고 과목 편성에서도 당연히 전사고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표준 편차도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 학교가 어느 A고라고까지 딱 찍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1, 2, 3, 4, 5 중에 어느 레벨 학교인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성평가에 이루어지고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과목 버리고 이런 거는 학청에서 없습니다. 교권 당연할 거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된 사항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몇 가지 좀 광고 말씀드릴 동안 네, 질문들 주시면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느 페이지 못 봤으니까 다시 보여달라는 말씀도 괜찮습니다. 우선 오늘 설명의 의대별 스펙과 면접, 오늘 연대 편이었고요. 매월 1주차에 퍼스트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진행했고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은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들 다른 설명 들으실 텐데 면접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설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스펙 반, 면접 반의 비중을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2주차에는 이제 이달의 책이라고 해서 뭐 세특 쪽이나 수행평가에서 반영 가능한 좀 신대 유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UIC 설명회로 좀 대체될 수 있어서 다시 밴드 통해서 공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목 전서 입시 분석, 이달 수행평가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오늘 말한 밴드는 뭐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을 테니까. 네, 여기입니다. 송행기 매니큐레이션이라고 네이버 밴드 제 앞쪽에 있습니다. 요 송행기 매니큐레이션 지금은 1,100명 정도 넘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캡처한 거라 인원이 별로 없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뭐 지나간 설명의 영상, 각종 입시 자료,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가장 먼저 공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프로그램 예고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 오른쪽 프로그램, 요거는 고입입니다. 고입. 지금 특목 자사 입시가 이제 다가왔죠. 다음 주에 1차 발표도 날 것 같고 그런데 면접 파이널 반, 지금 토요일 반만 개강을 했습니다. 일요일 반은 좀 다른 형태로 바꿨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일날 1강 했고 10일하고 17일 남아 있으니까 뭐 전사고나 아니면 광자고나 뭐 특목고나 준비하신다면 면접반 오픈만 형태니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토요일은 아마 토요일 오전 9시, 일요일 10시 반, 요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 고3, 고2, 고1들 위한 반들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독서, 면접, 원샷 패키지라 그래서 시즌 2고요. 시즌 1은 한번 진행을 해봤고 일단 이 겨울방학 동안에 다음 학기죠. 주로 다음 학기 창체 세특용 발표 보고서 주제 얘기 사전 설계하고 관련해서 독서들 집중 독서하고 면접들 미리 좀 준비하는 거. 그래서 일단 연대를 확보하고 고대는 보험으로 든 다음에 서울대는 도전하자. 일단 이런 목표로 가는 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계열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의대 쪽 많이 들어오셨을 테니까 이렇게 일단 커리큘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치한약수 쪽이 좀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과에서 심리학과 쪽, 유대에서 이제 LSBT나 IS 쪽 가는 쪽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독서 목록이고요. 거기서 그거과 연관해서 세특이나 수행평가로 우리가 다뤄볼 주제들입니다. 그 이제 주제 이렇게 공개를 하면 애들 다 똑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걱정들 하시는데 안전장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매 시간 개별 상담을 통해서 방향은 차별화를 가져갈 거고 지금 또 두 번째는 제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은 받지 않습니다. 네, 한 명씩만 받기 때문에 겹칠 염려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문과적 성향의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하죠. 그래서 요 기출 문제들 같이 풀어볼 겁니다. 연출에 연계 풀어보는 식으로 요건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그래서 여기 무슨 A형 원샷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4주하고 8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다. 8주씩 들어갈 때 아직 판단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단 컨설팅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일단 플랜 A, B, C까지 점검하는 프로그램 요걸로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생기부 뭐 기재 도와드려야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또 B형으로 제가 도와드리니까 학생별로 필요하거나 수준이 달라서 요것들을 일단 저한테 문자로 좀 남겨주시면 잠시만요.
네, 문자로 남겨주시면 네, 이것도 상담 전화를 드려서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 말씀드릴 거고요. 아직 정시 면접들 남아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친구들은 역시 원서 뭐 접수 전혀는 상관없는데 주로 접수 후에 이렇게 진행 가능하니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 이 정도고요. PPT를 조금 앞으로 넘겨놓고 주시는 질문들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 원부분 PPT요. 잠시만요. 네, 요거 제가 그냥 살짝 넘기겠습니다. 학종 내신의 정보 과목도 네, 포함됩니다. 네, 정보 과목도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생기부에 뭔가 숫자 형태로든 학종이라고 하죠. 숫자 형태로 일단 숫자든 뭐 ABC 형태로든 나와 있어. 뭐 아니 패스페일이든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신에 반영이 되는데 뭐 종합 내신에서 말이 정보 과목이 나빠서 깎아먹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근데 일단 주요 과목이나 뭐 관련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한번 전체 내신에 미치는 영향만 조금 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퀘스천은 이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또 질문이나 뭐 필요하신 거 있을까요? 네, 제가 금요일에는 지금 월 금에는 약간 23년도 수시를 정리하는 1차 합격 결과만 갖고 하는 거긴 한데 그걸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밴드 잘 참고해 주시고 지금 잠시만요. 화학이나 물리 지원의 리스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보셨던 뭐 예를 들면 시스템 뭐 이런 약간 컴퓨터 쪽은 약간 문제는 되겠죠. 근데 어쨌든 4등급이면 전체 내신에서 그만큼 손해를 봤을 거잖아요. 그죠? 일단 그 정도 데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관련 과목으로 다시 한번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학이나 물리 쓰실 때는. 예비고일 고교 선택 시 경시가 없는 학교. 이건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시가 없다고 패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마 경시가 없다면 전반적으로도 이렇게 생활기록부나 수시 쪽에서 역량이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단순 경시가 없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수시에 얼마나 친화적인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학교 졸업생들의 생기부를 좀 보는 거거든요. 학교가 얼마나 열심히 잘 써주시는지. 그리고 막 경시가 있는 학교는 경시 자체는 이제 빠지지만 쓸 수가 이제 입시에 반영이 안 되지만 그 내용을 생기부 어디 다른 곳에 흔적을 남겨주세요. 학생이 입상을 했으면.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시가 없다는 것만으로 그 학교를 버려야 하진 않지만 아마 경시가 없다면 대체로 프로그램이나 수시 역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수시 실적이 어떤지. 한 번에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면접실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이제 멀티 미니 면접 인터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4개, 5개까지 방을 돌기도 하는데 근데 정시는 방 두 개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렇죠. 사실상 MMI인데 이거를 이제 그냥 2개만 하는 거죠. 서울대가 4개, 뭐 5개 돌릴 동안 돌리는 거에 비해서. 제 연락처요. 여기 써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부 봉사는 대입 반영 안 되는 거 맞고요. 근데 이제 보통 학교에서 봉사가 이제 그거죠. 교내에서 봉사를 하거나 학교에 있는 봉사 동아리 같은 걸로 하면은 이제 생기부에 기재를 해주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알아본 뭐 어디 복지관 아니면 뭐 어디 도서관 봉사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학교를 통해서 하신 것만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올해까지 전반적으로 이쪽 친구들은 100시간 이상씩 썼다는 거는 외부 시간 포함이긴 합니다. 다른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설명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